여러분의 말 못할 법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친절한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남국 변호사가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3주 내내 이렇게 방송을 지켜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오늘도에 약간 좀 부정적인 어감이 좀 실렸었던 것 같은데. 예, 오늘의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달시킨 지 2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음식이 안 왔어요.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주문이 밀려서요. 지금 바로 갖다 드립니다. 아니, 아직도 출발 안 한 거예요. 됐으니까 선결제한 거나 환불해 주세요. 배달 직원 이미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취소는 안 됩니다. 너무 약오르신데요. 아니, 진짜 이런 경우 많아요. 특히 저 월드컵 있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이렇게 될까봐 저는 미리 그 닭집에 가서 3시간 전에 식어가지고 좀 맛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3시간 전에 샀기 때문에 그나마 그 자리에서 40분 기다려서 살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전화로 했던 분들은 거의 낭패를 보셨어요. 네, 이런 경우에 결국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느냐, 취소해서 예. 환불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일 텐데요. 예. 이 민법의 계약 해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킨집에서 배달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한 2시간, 3시간 걸려도 배달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 치킨집에 2번, 3번 정도 전화를 걸어서 왜 배달이 안 되느냐, 빨리 배달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배달을 계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취소 통보를 한 다음에 환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뭐 다 환불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맞습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배달을 했다고 하긴 했던 얘기예요. 근데 나는 못 받았어. 알고 봤더니 옆동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옆동으로 간 상태에서 그 사람이 그냥 먹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횡령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처벌되는 거죠? 먹어버린 사람이 횡령죄로 처벌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잘못 배달된 음식은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또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상하니까 이거 어떻게 다시 또 가져가겠냐, 예. 내가 먹어버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주문하지 않고 잘못 배달되는 이런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이 신의칙상,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량한 이런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잘 보관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먹은 거 돈 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처벌까지 안 되는 그렇게 거 아닐까요? 한다고 하더라도 예. 처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예.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내가 먹어버리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횡령죄로 처벌은 받지만 정상 참작 정도는 되겠네요. 그럴 수 있죠. 나중에 돈을 들이면.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배달 음식 먹다가 이쑤시개 같은 거 나오는 경우 있어요. 네. 너무 불쾌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환불을 요구를 하거나 예. 아니면은 새로운 음식을 배달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이 식품위생법에서는 이 이물질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섭취할 때 우리가 위생상 조금 이렇게 꺼려지는 그러한 어떤 물질이라든가 아니면은 섭취하기에 좀 부적절한 이런 물질들입니다. 머리카락, 손가락, 손가락이요? 아니, 손가락. 손톱입니다, 손톱. 진짜 굉장히 기괴한 공포 영화를 갖다 좀 많이 보셨군요. 그게 아니라 예. 손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명확하게 이물질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유의하실 점은 이 이물질이 나왔을 때 이 이물질을 그대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환불. 손가락도요? 아니, 손가락 말고요. 예, 예. 손톱이나 이런 것들, 이 예. 발견된 음식물에서 발견된 이물질을 항상 보관을 꼭 하고 계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이물질에서 나온 것과 이 음식물을 함께 좀 사진을 찍어 두셔서 환불을 요청하거나 다시 이제 새로운 음식을 다시 배달을 해달라고 할 때에 이 증거로서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근데 치킨집에서 뭐 다른 것도 같이 배달해 주시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맥주 같은 걸 이렇게 배달해 그렇죠. 주시고 하시는데 이거 불법이라는 얘기가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합법입니다. 예. 이 주류를 배달할 수 있는 이 세무서의 이 고시가 얼마 전에, 2년 전에 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항상 이제 사람들이 불편하다라고 한 것이 이 치킨을 먹고 싶어서 치킨을 배달하는데 사실 치킨 먹으면서 맥주가 생각이 나잖아요. 신나게죠. 네, 예. 그렇죠. 그런데 맥주는 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치킨 배달하는 그 배달원에게 심부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배달원으로서도 좀 고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음식에 이 부가적으로 주류를 배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시가 바뀌게 되었고요. 다만 주류만을 배달하거나 아하. 또는 주류를 배달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가지고 맥주 배달에 땅콩이
살짝 곁들여 오는 이런 정도면 불법이 됩니다. 아, 그렇겠군요. 배달 전문 업체들도 많고 경쟁 정말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 배달하다가 사고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지난주에 이 피자 배달하는 친구가 차에 치이는 걸 갖다 옆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럴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 많은 이제 배달원들이 치킨집이나 이런 음식점에 종속되어서, 그러니까 근로관계를 맺고 배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치킨집을 하는 사장님이 배달이 있을 때만 뭐 배달을 시킨다라고 네. 하고, 그 다음에 그 배달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어떤 개인 사업자로서 이렇게 배달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근로관계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산재 처리가 안 되었었는데요. 네. 사실 이런 형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어떤 열악한 어떤 환경에서 여러 산재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네. 이 특수 형태의 근로자에 포함을 시켜서 산재 아하. 처리에 되는 쪽으로 지금 되고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업무상 주로 이제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되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노무를 제공하면서 본인이 직접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전부 다 산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들어있는 어떤 보험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보험으로 좀 처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산재 처리를 해도 됩니다. 아니, 그리고 근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해가지고 제대로 반드시 해야 될 절차를 밟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본인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 진료를 받는 겁니다. 아, 예. 경미하게 다친 경우에 가볍게 생각을 해서 이 진료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한 2, 3주 뒤에 좀 바쁘다는 이유로 나중에 며칠 뒤에 찾아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점과 이 진료를 받은 시점이 좀 차이가 있어 버리면 그렇죠. 과연 그게 업무상 재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군요. 이 산업재해나 이런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반드시 바로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산재 처리할 때 이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업주가 이게 사장이 동의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산재 처리할 때 사업주가 동의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 없도록 어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사업주의 사장이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이 산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빨리빨리 배달해주세요 이런 문화만 없어져도 배달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즘 그 배달 사고 있잖아요. 네. 좀 줄어들었나요? 어땠나요? 여전합니다.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이 배달원 산재 처리 현황인데요. 무려 8,447건이고요. 아이고. 네, 그 중에 이제 사망 사고를 보게 되면 사망 사고가 벌써 163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2017년에 이제 산재 처리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이 산재 처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큰 사고에 산재 처리를 하고, 또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보다 훨씬 3배에서 4배 더 많은 이 배달원 사고가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사례를 한 줄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런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